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훈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제 주말엔 출근 안 하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찍고 또 주말에 풀로 쉬면 참 좋잖아요.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한 번 더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좀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좀 센 체했나봐요. 좀 꿍얼꿍얼 하고 있으니까 형이 겁나 귀한 거 줄 테니까 일단 와. 나 엄청 귀한 거라길래 약과래요. 이걸 갖다가 왜 영상 촬영하면서 먹냐 물어봤더니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내가 영상에 담고 싶어서 그렇다. 오늘의 주인공은 4060 Ti입니다. EMT에서 빌려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 제품이 이따 벤치마크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진짜 장난 아니고 애누리 없습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번 리뷰 영상이 EM텍에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래픽카드가 뭔 죄입니까? 제 목을 치십시오 그냥. 오픈박스부터 하겠습니다. 이미 오픈된 거예요. 짠! 세상 심플. 들어가 있는 건 따로 없어요. 그래픽카드 설치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구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특이점 같은 건 없고 이렇게 8핀 보조전원 하나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쪽에 HDMI 하나, DP 포트 3개라는 아주 정석적인 포트 배치를 해놨다. 그리고 문제의 메시지가 적혀 있죠. 당연히 안 보이겠지? 저 읽어볼게요. 4060 Ti 스톰맥스 듀얼 58기가 GDDR6 GDDR6X 아닙니다. GDDR6입니다. 6 128비트 3DP HDMI 뭐라고요? 128비트. 나 진짜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능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그래픽카드를 선정하죠. 제가 볼 때 이번 스펙에서 비교 대상이 됐을 만한 건 3060 Ti였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3060 Ti 맞습니다. 3060 Ti 중에서도 GDDR6 X 모델을 준비하게 되면 역전될까봐 일부러 중고 3060 Ti HP 오멘 OEM 모델로 중고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 28만 원 주고 샀습니다. HP라는 마크도 적혀있죠. 이 모델의 스펙은 딱히 나와있진 않은데 GDDR6에 8기가의 3060 Ti에 256비트입니다. MSRP는 동일합니다. 같이 399달러 출시됐고 이것도 399달러 출시됐어요. 저 이걸 얘기를 해야 돼? 하자면 얘기를 해야겠죠. 두 가지 벤치마크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벤치마크 후겟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벤치마크를 했고요. 애프터 이펙트 체험판 버전을 갖다 이용해서 정식 버전의 벤치마크 2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갖다 이용하면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런 벤치마크를 누르면은 C4D 텍스트, 클라우드 라이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항목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이 플러그인이 그걸 갖다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벤치마크가 이루어집니다. 한 20분 돌렸습니다. 스코어가 814점, 멀티코어 스코어 187점, CPU 스코어 56점, 로우 프리뷰 스코어 맞나요? 예, 88점, 렌더러 스코어 86점, 트래킹 스코어 87점, 그리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AMD 라이젠 7 5800X 3D로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4060 Ti 정식 버전 드라이버로 했고요. 32기가 램을 썼고 2기가 곱하기 16이고 그리고 3200 플러그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굉장히 중요한데 메인보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거미줄들 보이죠? 거미줄들이 PCB에서는 이동하는 건데요.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있고 여긴 없어. 이게 뭔 소리냐? 라데온 6500XT가 그랬듯 8배속 카드입니다. 8배속 카드라고 하면 뭐냐? PCI 익스프레스 3.0으로 연결 시 대역폭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CI 익스프레스 4.0을 써야만 하는 그런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4.0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는 정당한 벤치마크다 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450이라던가 320을 쓰시는 분들은 이 그래픽카드는 피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역폭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제 성능이 안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다른 카드들은요? 예를 들어 4090이라던가 4070이라던가 그런 거 괜찮아요? 예, 그건 16배속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진짜 특이한 겁니다.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했으니까 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여주기가 민망하다. 자, 864점. 이런 종류의 벤치마크에서 10점 차는 오차 범위입니다. 오차 범위. GPU 스코어 따로 나오죠. 56.
72, 3060 Ti가 이겼어요. 뭐 나머지 스코어들은 뭐 약간 소량인 바에 여기가 이겼습니다. 보게 되면 멀티코어 스피드가 문제가 있었죠. 오히려 이게 낮게 나오면서 이쪽에서 뭐 CPU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CPU를 제외한 나머지 스코어들은 거의 비등비등하고 GPU 스코어는 오히려 390 Ti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프터 이펙트를 해야 돼요. 애프터 이펙트를 할 때 적합한 카드가 뭐예요? 3060 Ti예요? 4060 Ti예요? 3060 Ti라는 뜻입니다. 내가 애프터 이펙트를 할 때 3년 지나고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야, 그 그래픽 카드로 작업하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게임이 더 중요하지, 그치? 게임이 더 중요하지. 게임을 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4060 Ti의 장점이 뭡니까? 390 Ti와의 비교되는 1. 전성비. 그래, 전성비. 이거 많이 먹냐 그러면 이것도 적게 먹습니다. 이 4060 Ti의 장점은 DLSS3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 4K 최고 높은 옵션으로 해서 DLSS 켜서 제가 한번 벤치마크를 진행해봤어요. 진행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OBS로 켰는데 OBS로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핸드폰을 사용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한번 돌린 다음에 OBS를 끄고 다시 벤치마크를 돌린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스코어도 좀 이상하게, 이거 그래픽카드 사용률도 조금 이상하고 아무래도 이거 프레임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픽카드 사용률도 56% 멈춰있고. 자, 이 메시지가 뜹니다. 9.7기가가 필요한데 지금 6.9기가밖에 남는 비디오 메모리가 없네요. 그래서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DLSS 키니까. 즉, 이 카드는 뭐다? 포르자 호라이즌 5의 최고 옵션을 DLSS를 키게 되면은 비디오 메모리 부족 현상을 내뿜는 그런 카드라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최적화 문제고 뭐 기존에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VLAN을 먹어가지고 이거는 넘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아닙니다. 비디오 메모리 총 요구량은 9기가였어요. 즉 8기가는 안 되고 8기가 다 먹었어도 9.6기가를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3프레임 나왔습니다. 그래서 DLSS를 껐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끈 게 더 스코어가 잘 나왔어요. 총 59프레임 나왔습니다. 59프레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메모리는 총 6기가 중에 10.43인데 여기서는 VRAM 부족 현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낮음 최고 높은 물 나오고 59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사실 벤치마크 결과 같은 것 좀 꿰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3060 Ti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돌렸습니다. 총 3개로 봐야겠죠, 그러면? 3060 Ti의 포르자 호라이즌 벤치마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57프레임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3년. 후속 모델이 나오기까지 3년. 4K. 포르자 호라이즌 5. 성능 향상. 2프레임. 2프레임은 오차 범위 안쪽입니다. 인간 체감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변호사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은 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장점이 있을 텐데 뭐가 있지 하다가 맞다, 물가 상승률이 있었지.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같은 $399 나왔어도 뭔가 이쪽은 좀 싸진 느낌이 되지 않을까? 2020년이 100%일 때 2022년은 107% 올랐다. 4060 Ti의 가격인 $399가 107이라 가정을 했을 때 $399이 이건 100이고 가중 적용했을 때 372라는 거죠. 3만원 정도 내리긴 했네. $30에는 많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날라간 128비트, 절반이 된 램 대역폭, 절반이 된 PCI 익스프레스 레인, 그리고 반토막 난 황 회장님의 양심,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프리미어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뭐 FHD 기준인가 봐요. 8기가 기준이었는데 이건 100에서 이건 122로 나오는데 FHD에서는 122 차이 나겠지. 그러면 3년 동안 놀았겠어. 4K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4K 기준은 1% 차이.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여러분, 다이 사이즈도 반토막이 그동안 공정은 많이 발전시켰어요. 절반의 다이 사이즈로도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기술 실증의 극한입니다. 당연히 다이 사이즈가 절반이니까 전기 소모도 적게 먹지. 근데 전기 소모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한 60W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3060 Ti라는 카드를 실수로 내놨다.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60 Ti에 대한 기대를 주지 않겠다. 그래픽 카드를 싸고 좋은 가성비 모델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이제 버려라. 억울하면 라데온 사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픽 카드를 사는 것보다는 모니터를 일단 좋은 걸 산 다음에 게임을 프리셋을 낮춰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가 그 모니터 해상도에 맞춘 성능이 나왔을 때, 적정하게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니터는 감가상각이 크지가 않은, 그리고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내가
게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볼 때도 작업을 할 때도 웹서핑을 할 때도 모니터가 크고 좋고 해상도가 높은 건 바로 체감이 오는데 근데 그래픽카드는 그렇지가 않죠.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주관적인.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갖다가 먼저 4K로 하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맞춘 게 같다 생각해서 4K 게이밍을 위한 저가 그래픽카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나중에 4K 해상도에 지원이 되는 높은 비트의 저렴한 카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갖다가 완전히 깨부수는 4K 모니터 억제기? 뭐 이런 건가요? 너희들한테는 아직 4K는 이를러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4K 성애자인 저의 입장에서 더더욱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루머대로 나왔고요. 루머대로 나오면 성능이 안 좋을 거라 예상됐고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방송 나와도 되나요? 오케이.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지금 10년 안에 망한다는 이깟 그래픽 카드가 문제야 지금. 좀 중요하게 딴 거가 있어. 아니, 사면 사고 말면 마는 거지. 와. 항상 지구를 생각하란 말이야. 네, 해서 오늘 이렇게 400 Ti라는 그래픽 카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비교해서 360 Ti가 얼마나 건재한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근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자면 360 Ti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는 그래픽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거 사겠냐고. 그나마 좀 싸게 컴퓨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390 Ti로 확보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신제품이다 보니까 390 Ti가 오히려 지금 더 저렴하죠. 오히려는 아니지. 그래도 이게 좀 더 성능이 안 좋긴 하니까, 조금 안 좋긴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성능 좋긴 합니다. 진짜 미미한 차이지만. 오늘의 결론! 360 Ti는 그래픽카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감사합니다. 충성!